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찾아뵙는 두 남자쇼 1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제 슬금 지금 2020포인트는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아르헨티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에스프리토 산토, 은행 뭐 파산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지난주 있었잖아요. 예, 지난주 있었고 또 뭐 아르헨티나는 중국에서 또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중국에서 내가 75억 달러 쏠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훅 몰랐어 그러는 거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슈 어제도 이제 한번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또 어제 장중에서 또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뉴욕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아랫골이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봐서는 장중에 또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쪽이 소화가 되고 있다.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 메리트가 있느냐. 다만 어제 LG화학에서 봤듯이 자신감은 좀 부족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LG화학 보면서 야, 삼성전자도 안 되고 이거 뭐 전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그 시컬리컬한 주식들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LG화학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좀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뭐 현대아이스코가 뭐 요즘에 아주 뭐 날아다닙니다. 뭐 올라갔다만 하면 10%대 두 자릿수로 움직이는데 우리 의지랑 제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 이거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사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너무 올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은 오전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2020포인트를 안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이 뭐라 그래, 그 LG그룹주 중심 좀 조정 보두면서요. 전체적인 분위기 약간 줄어드는 분위기였어요.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좀 줄어드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죠? 좀 줄어들었던데 무슨 매수 규모가 맞죠? 900억대로요. 좀 줄어들어서 조금 이게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전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오늘 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좀 주체별로는 많이 나온 김에요. 외국인 1,100억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계속 순매도입니다. 특히 연기금은 금요일날 순매수는 이건 통계적으로 저거잖아요. 기업은행. 그럴 때는 큰 의미 없고요. 국내 기관, 투신이건 연기금은 꾸준하게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만 순매수 이런 추세적인 것이 지금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특징주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도야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에도 나오겠는데요. 오늘 일부에서는 한익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1조 1,000억 원대. 근데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별로 시장에서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 그렇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일단 그나마 견제하죠.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나오면 이거 한가거든요. 근데 1년 전만 해더라도 한까지 그런 얘기 나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미 이게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그렇지. 도시발권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고 또 미국에서도 이미 마이크론이 그 이 건으로 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미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시발권이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이미 녹여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소송이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또 몇 년 동안 이 송사를 통해서 또 이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한참 먼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 바람 몇 가지 좀 같이 좀 한두 개씩 보겠는데요. 저는 일단 강원랜드가 일단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일주일 전쯤에 한번 쭉 올라가다가 좀 며칠 쉬었을 텐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포인트는 거의 뭐 딱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 전에 IR을 했어요. 기관들 상대로 IR을 했는데요.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증설했던 테이블 마저 다 오픈한다. 이렇게 테이블이 다 오픈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레저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없다. 그러니 회사 측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레저세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이버나 이렇게 뉴스에서요. 카지노, 레저세 하면요.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새누리건 뭐 상관없습니다. 새누리건 여당이건 야당 간에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라는 사람들한테 약간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어떤 회사 측에서는 안 된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먼저 한번 반영됐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정도 일단은 써 보이고요. 어제인가요? 제가 지난주였구나. 제가 리포트 바라보게 할 때 제가 대 키움은 아니지만 요즘 좀 한 발 늦게 한 발이 아니에요. 7, 8개월 늦게 다가선에 돼 있다 그랬잖아요.
원익이 IPS. 예, 오늘 이제 훅 올라갔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원익 IPS가 추세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저는 두 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소형 중형주들 섹터들, 그러니까 현대해스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쪽, 자동차 부품 쪽을 본다라면 SL이 또 오늘 6%를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L 같은 기업이 자동차 부품? 네, SL이 지금 6%를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 차트를 한번 이렇게 쭉 보더라도 100% 아니야? 다산 네트워크스 100%가 아니죠. 지금 한번 볼 텐데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정을 며칠을 해요. 조정을 며칠을 했는데 회복은 한 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SL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정은 며칠을 해요. 조정을 이제 며칠을 하고 회복을 한 번에 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무지하게 괴롭고 힘들어서 매도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것들을 약 올리듯이 한 번에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나마 좀 견디기는 쉬웠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우건설도 보게 되면은 같은 패턴이거든요. 조정을 며칠을 하고 뽑아낼 때는 아주 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좀 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 지금 이런 패턴에 대한 쪽들이 좀 시장에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대우건설 방금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 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죠. 비아트론인데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LCD 애플에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럼 옥사이드 LCD 관련된 장비 앞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애플에서 옥사이드 LCD 관련돼서 그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세대 LCD 포맷을 옥사이드 LCD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회사가 뭐냐고. 그래서 이 열처리 장비 업체 비아트론이 이제 100% 아니야? 100%가 아니죠. 여기 신자라고 써 있잖아요. 신. 어? 난 처음 들었는데. 신. 증거금 40%. 신. 여기 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신의 한 수. 시총이 얼마 이거? 시총이 아마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24억으로 떨어졌네요. 한참 주가가 빠져갖고. 상장할 때 26,000원 날꼭대기였는데요. 죄송하지만 애플이랑 무슨 상관이야? 얘가 이제 열처리 장비 쪽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하고 마찬가지로 테라도 지금 보게 되면 맨날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잖아요. 테라세미콘도.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 지금 다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근데 이제는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장비 발주 그 옥사이드 LCD는 올해 모멘텀이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에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초반, 중순 정도 돼야 아이폰 6랑 상관없어? 그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태블릿, 맥북 에어 3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옥사이드 LCD. 아이패드 신형 이런 거? 네, 완전 신형.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세대. 아,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반영. 그거랑 이 회사는 상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상관은 있죠. 왜냐하면 열처리 장비 쪽이기 때문에 옥사이드 LCD 쪽 되게 되면 신규 장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 회사 거 안 쓰면 안 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예. 모른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자기가 100%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다. 예,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하나 있죠. 질문. 이거 맞아요. 얘기 끝났어요. 얘기 끝났어요. 예, 아니 하세요. 예. 상관없는 거 물어봐도 돼요? 네네. 갑자기 상관없는 거 물어보세요. 이거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뭐요? 제가 이유는 모르더라도 제 눈에 매잖아요. 네. 또 훅 찾아낼 때는 있어, 내가요. 네네. 지금 방송하는데 갑자기 네. 훅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상한가를 들어가요. 깜짝 놀라서 내가 우리 같이 방송하는 그 한국투자증권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위원님 정말이에요? 왜 올라요? 그러더라고. 방송하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나한테 되물어봐. 그건 반칙이잖아. 네. 디테일한 거 물어보니까. 네. JYP한테 왜 올라 오늘? 이거 100%야? JYP 100%인가요? 100%네. 100% 얘기한. 100%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뉴스 히트 뉴스 있죠. 요즘에 우리 믿어볼 필요가 없어요. 검들을 보면 됩니다. 검찰의 드라마. 얼마나 화려합니까? 검들은 미드의 각본을 뛰어넘어. 지금 보게 되면. 유병원? 예.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100골이라고 그랬다가 지문이 확보가 되고 뭐 난리도 아니, 12일 만에 100골이 나와. 그러니까. 10일 만에 미래가 됐다는 거냐, 미라. 그러니까 40일 만에. 엉덩이 살 떼고, 엉덩이 뼈로. 예, 40일 만에 미라가 됐다는 얘기인데, 100골이 됐다는 얘기인데, 참. 이 검찰 드라마 명탐정 코난을 능가하는. 그래갖고 JYP의 조카 사이 이래갖고 올라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네. 자기가 찢어진 미라고 말을 막 하네. 네네. 설마 그것 때문에 오르려고. 그건 너무 웃긴 거지. 근데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
SM, YG 엔터 이런 건 다 오늘 좀 올랐다 떨어지고 있고요. 네. 내가 얘기한 건 또 떨어져. 자기가 얘기한 거 오르고. 네. KT 뮤직, 로에는 좀 약해요. 근데 네. 자기가 말하는 100%짜리는 올라가는데요. 제가 공고히 보니까 이건 있더라고. 로엔이 제일 좋은 회사야, 이 바닥에서. 로엔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KT 뮤직 올라가고, 세 번째가 이제 이성훈 대표 얘기하는 100%짜리, 말도 안 되는 거. 왜 말도 안 돼요? 샘숭의 파트너 아닙니까? 샘숭 파트너. 그게 아니라, 키움에서 100% 정했다는 거는, 그거는 주식도 아닌 거야, 그러면. 그쵸. 키움에서 정하면은, 샘숭도 법이야, 법. 꼬랑지 내려야지. 법이야. 샘숭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샘숭은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돈이 샘숭. 돈이 샘솟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집중해 주세요. 네. 지금 잡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인민 재판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 친구의, 이성훈 대표의 말도 안 되는 거를 제가 오늘 지금 전격 대공개 들어갑니다, 대공개. 네. 지금 말 장난 있잖아요. 삼성, 샘숭 하면서요. 저한테 우리 얘기했죠. 이렇게 사줘 했던 거 있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이요. 처갓집에 갔다가요. 저도 처갓집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래갖고 홈플러스 진짜 가봤습니다. 홈플러스. 처갓댁에? 예? 처갓댁에? 처남집에. 처남집에 그 장모님 모시고 어떻게 달려서 갔다가 홈플러스 갔거든요. 네. 딱 있더라고. 사줘. 네. 사주 시푸드가 써 있어요. 네. 홈플러스랑 공동 개발한 거기 있죠. 예. 근데 스킨푸드인지 뭔지 안 써 있는데 거기 한 매대를 차지하고 있어. 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값이 비싸. 내가 20분 동안 유심히 봤어. 네. 젊은 여자가 나이 여자가 손길을 안 주더만 그거. 손길 안 줘. 그 주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런가요? 안 돼. 그 동네가 촌동네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논산간인가 얘기하는 거잖아? 네네. 나는 수원이야, 이 사람아, 수원. 그런가요? 권선동 수원. 홈에시를 알 수 있는 수원. 권선징악을 하는 그 동네에서. 시청자분들은 네. 여기서 주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사조시푸트에 나오는 그거 많이 산다 하시는 분이면 이성훈 대표 말을 믿어도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진 게 있어. 뭐야? 그 자기 장모님 말을 네. 믿어야 돼. 이따 이게 나올 때 깜짝 놀랐어. 네. 백수호? 네네, 백수호. 그거는 우리 장모님도 아시대? 그렇죠. 예. 백수호 안 드시면은 이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또 형님이 말씀해주신 아사이베리. 이거를 제가 주위에 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아사이베리 나도 먹어봤는데, 야, 가슴만 커지고 부작용 생겼어, 야. 얘기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분이. 이 사람들 하여튼. 네네. 그래서 제가 아사이베리는 효과가 남자한테는 없는 걸로. 웃기고 하셨네. 백수하고 거의 탑픽을, 양대 라이벌은 아사이베리인 걸로. 백수와 라이벌. 이 사람이 하나 디스했더니 바로 디스하네. 네. 어이없는 사람하고. 예, 나머지도 해주세요. 예, 지금. 동성화이텍. 동성화이텍이 다시 내려왔어요. 동성화인텍은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길래 아침에 이거 좀 괜찮겠는데 했는데 다시 또 이거 오늘 주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동성화인텍이 다시 플러스 나고 있고 한국합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파인베스텔인가요? 파인베스텔인데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조선 쪽 역시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뭐죠?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을 모르겠네. 배에 들어가는 버티드 앵글, 배를 버티는 축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 파인베스텔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파인베스텔 오늘 공모가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신규 상장 주니까 투기가 붙었다. 워낙 싸게 공모가가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은 그런 전방 산업과 상관없이 주가가 이제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또한 이제 조선주가 지금 하락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컨텐츠 기업들 여전히 양호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한 형태들 YG라든가 JYP 그쪽이 상승한 것도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중소형 컨텐츠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도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요, 이성훈 대표랑 저랑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주식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어저께 얘기했지만 머티리얼즈로 쓴 거 올해 봐야 된다고 연초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한때 제가 또 힐링이 오잖아요. 관심법이 들어왔던 주식 또 있어요.
근데 제가 2번을 얘기했는데 2번 다 좋지 않았어요. 봐드릴게요. 나노 신소재지 일본으로 쭉. 나노 신소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나노 신소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거 저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잖아요. 네. 나노 인소재를 언제냐면 1월부터 쭉 보시면은요. 제가 2번 정도 얘기했는데요. 네. 3월 달에 초에 한번 얘기해갖고요. 그때 네. 고점이었어요. 네. 그때 바로 또 쭉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5월 달인가 5월 달에 했는데 딱 갭 나올 언제 시점이에요. 5월 10며칠인데요. 근데 하루 이틀 오다가 계속 흘러내려. 예. 그래서 저랑 잘 안 맞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근데 소재 같이 오르네 오늘. 나노신 소재도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사이드 LCD 관련돼서 그것도 이거야? 그것도 소재야 소재. 있어갖고 아직까지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도 옥사이드 LCD 쪽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나랑은 안 맞아. 네.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걸로. 신소재. 몰라. 나 2번 얘기했는데 내가 알잖아요. 네.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말 안 해서 떨어진 거, 한 트럭이 한 트럭. 관심 있다 본 다음에 떨어진 게 한 트럭이거든요. 근데 또 그 나노 신소재나 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주가가 너무 힘들게 움직이니까 별명이 나노 구소재네, 나노 신소재네, 하여튼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주식 하나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LG전자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LG전자 나쁘다는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같이 가는 거죠. 예, 뭐냐면, 우리 그 큰형들 있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아이폰, 애플형, 한쪽은 구글형. 그죠? 애플의 아이폰이랑 같이 가자. 형 같이 가, 그러고요. 구글에서, 우리 앞으로 안드로이드 카도 같이 가야 되고요. 물론 L전자가 표면적이지만, L전자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센터패시야! 이런 거 다 갈아야 되잖아요. 센터패시가 다 모니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꿈꾸는 거지만, 그게 LG 거 쓸지 아무것도 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 보면 하여튼 자기가 말한 건 무슨, OXD? 뭐야, 아까 그거. 옥사이드 LCD? 예. 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여튼 LCD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저 레포트를 엊그저께 우리가 LCD 가끔 보잖아요, LG요. 예. 이게 보면, 그거잖아요. 노트북이나 PC 같은 거 다니까, 그게 이제 PC용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가, 패널 소재가 가격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 2016년까지 가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공급 확보가 늘어나는 게 없어. 그래갖고, 물론 중국에서 갑자기 개발하면 안 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수급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아는 얘기니까 뻔한 얘기 할 필요 없고, 지금 저는 보는 게 이제 주식도 개별적으로 보지만, 갑자기 이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아무 일 없이 레포트 쓸 때가 흥미로운데요. 그게 이제 엊그저께 한 2주일 전에 강원랜드 갑자기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는 갑자기 보니까 이게 갑자기 모여서 아예라고 형님 아우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은근히 많이 나오는 레포트가 2개 있어요. 지금은 하이닉스 별로 안 나오고, 오늘은 하이닉스 이따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벤트가 있어서 나온 거고요. 하이닉스 레포트 별로 안 나옵니다, 요즘에요. 솔직히요. 많이 나오는 거가 LG랑 삼성 SDI예요. 디스플레이랑 삼성 SDI. 그건 뭐냐? 얘네들이 말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사라고 하기가 겁나거든요. 왜냐면, 자존심 있잖아, 애들이요. 4만원대도 안 산 투자자, 펀드 매니저한테 5만원대 빨리 더 6만원 가니까 사세요. 그러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네. 못 들어요, 그건. 한국 사람이가 어디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덜 오른 거, 안 오른 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게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SDI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레포트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 거의 다 됐죠? 네, 스팅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이분이 아주 욕을 하셔요. 네, 왜요? 최물. 게시판 보세요? 아니, 저는 안 보입니다, 게시판. 최물이란 분이 계셔. 네. 최물. 최물. 두 분 너무 재밌습니다. 환상의 콤비입니다. 이건 아니지. 네. 이건 아니야. 두 분의 개성의 절묘한 조화까진 좋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오래 함께 하시길 이거 욕하는 거야. 내 생명을 다 뺏어가, 이 친구가. 네네. 뒷골 엄청 땡겨요. 네. 말을 안 들어, 말을. 네. 그죠? 이거 욕하시는 거. 네. 뭐부터 볼까? 그거 해봐. 나는, 이거, 이름도려. 발음도 안 돼. 내추럴 엔도텍을 먼저 할까요? 내추럴 엔도텍인가 먼저 해봐. 내추럴 엔도텍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먼저 꺼냈는데, 원하시니까.
SK하이닉스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요. 오늘 제가 오전 한 10시 현재 6개 증권사니까 지금 더 나왔을 겁니다. 어느 증권사 똑같은데요. 그 펀더멘탈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저께 이제 그 공시가 났잖아요. 나왔고요. 정확한 팩트 들어가면 이거 한 화면 좀 잡아주세요. 거의 똑같으니까요. 도시바에서 제기한 소송 펀더멘탈 영향이 미미하다 이게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마 규모 1.1조 원. 1.1조 원. 네.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사실관계고요. 당사의 비유. 근데 이 비유는 거의 다 똑같아요. 3분기 말 또는 4분기 중부터 재판이 개시될 거고요. 향후 3, 4년을 걸쳐야지 1심, 2심 등이 나올 것이다. 예? 근데 대부분의 물론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겠지만요. 최악의 시나리오 바탕으로 보더라도 0.3조 원 가량의 피해 금액 산정. 3,000억? 3,000원. 근데 이게 제가 세 군데 증권 잡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3,000원, 4,000원 건져 어바웃이에요. 그러니까 3, 4,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얘네가 해를 썼어요. 뭐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요. 2008년 봄에 기술이 유출됐고요. 유출됐고요. 그게 2009년부터 14년까지 쭉 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매출액의 2% 해당 금액을 어느 정도 특허를 지불하게 한 바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결론은 3,000억에서 4,000억. 그래서 자기 자본 13.1조 원에 2.3% 불과 펀더멘털 미칠 영향을 거의 없다. 그래서 일회성 사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론 매수익을 유지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6개 증권사, 오전 한 9시 반 현재 6개가 나왔거든요. 거의 똑같을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58,000원까지 올려놨네요. 이거 현대증권 자료예요. 현대증권 자료. 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제가 왜 현대증권 하냐면 제일 박하게 써 있어. 오늘 한 거에. 왜냐면 이거 너무 크게 쓰는 74,000원짜리 있잖아요. 네. 어디더라, 그게? 하인가 어딘가 있는데. 가야지. 74,000원. 7만짜리 있었잖아요. 네네. 네. 걔네들도 오늘 또 썼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선대를 했냐면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워낙 낮아 있는 애들이야. 네. 그래서 박하게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일부러 여기 구했습니다. 야, 예전에 건강. 진행이 벌써 깔끔하지 않아, 내가? 내용이 좋잖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 저 맨 처음에 건기식 그래갖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굳이 제약자들 리포트를 보는데 건기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건기식이 뭐야? 뭔 얘기야?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제 건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식품? 네, 건강기능성 식품. 이걸 이제 건기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백수호. 내추럴 엔도텍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예, 백수호를. 근데 백수호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 백수호가 뭐냐면, 갱년기 증상 개선 보조식품입니다. 갱년기 증상 개선. 여성 호르몬의. 백수호가 뭐냐고, 원자재야. 뭐야? 열매지, 열매. 그 얘기를 해줘, 이거? 열매인데. 열매? 그게 알면 뭐예요? 백수호 복합 추출물인데.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국내에서 이미 인정이 됐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쓰시고. 우리 장모님. 네. 위원님 장모님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드셔야 되는 열풍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자들만 먹는 거네. 네. 이게 글로벌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국적 제약사, 지금 보게 되면. 백수가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거야? 나와? 예, 백수호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추럴 엔도텍 원료를 사용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을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니 백수란 거는 우리나라 외국어도 있네. 예, 있죠. 근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나라 거라고? 우리나라 거가 항상 보게 되면 같이 갖다 심으면 길러지기야 하겠죠. 근데 항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게 또 항상 딸기도 먹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게 좋고 이 과일을 뭔가 먹어봐도 우리나라 게 뭔가 틀려요. 이 토질이 틀리고 이 날씨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틀려. 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씨앗을 갖다가 아프리카에다가 키우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뭐야? 있죠. 근데 베스트 에스트로지? 예. 에스트로젠? 예, 에스트로지라는 제약사에 족발은 콜라겐인가? 하여튼 그건 제약사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제약사에다가 글로벌화된 제품으로 그러니까 내추럴 엔도텍 원료를 사용한 갱년기 건강기능성 식품이 뭐 CVS라든가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서 매출이 이제 증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매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트로지 수출 캐나다라든가 CVS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보게 되면 유럽에 진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북미 지역에 진출을 했죠. 이 북미 지역 캐나다나 미국 애들 잠깐만요. 네. 이 사람 못 쓸 사람이네. 왜요? 이렇게 주가 잘 올라가는데 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예전에 한번 했는데. 얘기를 한 건 내가 아는데 내 귓속에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맨날 안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맨날 안 들어오신대. 아프리카도 안 들어오고. 그건 당신이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아. 네네. 어쨌든. 그리고 100%짜리 얘기하고. 뭐 100%짜리면 어때요? 나중에 100%가 아니잖아. KT 뮤직 같은 경우는 100%일 때 얘기했더니 100%가 100% 아니게 되니까 조정 나오더만. 자,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북미 지역 애들은 건강기능성 식품 많이 먹나 봐요. 비타민 C 맨날 먹고. 걔도 왜 그래? 뭐 밥을 잘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비타민 먹고 뭐야? 스쿠알렘 먹고. 가만 있어봐봐. 예. 나 오늘 방송 끝. 왜요? 이분은 이거 이성원 대표. 왜요? 왜 끝이야 또? 와이프 아니면 친구야. 왜요? 우리 와이프는 나는 갑자기 어떤 분이 수영 갔어. 어떤 분이 나를 디스하는 거야. 네. 아이씨, 학령님 좀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갖고 아이씨, 디스하고 우리 또 표정이 죽잖아요. 그래 또 소심하니까 아이디가 뭔지 알아? 뭐야? 원능님 추종자 이 사람아. 이건 반칙이지. 원능님 추종자야. 원능님 추종자.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네. 해봐. 예, 2014년대 북미 지역 진출, 2015년도에 유럽 진출, 2016년도에 일본 진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쪽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라 뭐 트렌드 추세대 뭐 하단부 공략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자리예요, 이게요? 이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아, 약간 처지는데. 약간 좀 처지죠. 네. 목표 주가가 있어? 없나? 목표 주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12만 원입니다. 오? 세게 썼어요. 이거 다른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세게 썼어요. 아주 세게. 제가요? 네. 제가요? 영광인 줄 아세요? 왜요? 제 관심 종목 한쪽에 1위로 올려놨어. 1위로? 응. KT 뮤직 위에 놨다, 젠장. KT 뮤직 젠장. 위에 놨다, 이 사람아. 아, 참. 근데, 저는, 이게요. 솔직히 백소가 무슨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기 전에 백소라는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앵커 있잖아요. 헤라 언니. 네네. 헤라 언니가 이걸 먹네? 헤라 언니가 마시는 거, 본인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지. 그 약에,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 같은 거기에, 뭐가랑 뭐 백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백소 플러스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 석류. 석류. 석류랑 같이 섞인 게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백소란 거가 여기저기 다 나오는 모양이네요. 요구르트마다 다 나오네. 뭐 어쨌든 간에 첨가제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태까지 나한테 미리 좀 얘기했으면 제가 관심 좀 갖고 저도 막 떠들었을 것 같은데. 듣보잡은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셔갖고. 자기가 말하는 100%짜리 음원주 있죠? 네네. 내가 오늘 머니터리 방송에서 얘기했네. 그러니까. 아이, 참, 듣보적 같은 주식 먹고 살려니까 내가 별의별 주식을 하는데, 내추렌터텍은 오늘 백소 내가 열매 사진 보고 나서 느낌 왔어요. 근데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시총이 얼마 안 되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이들 드시네요, 백소를. 네.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는 이제, 개 있죠? 그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달, 그리고 3개월 베스트인데요. 지난달 3개월 앞으로. 또 탑을 1등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번에 두 번째 나오셨는데요. 그, 지난번에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검색한다 그러고 이제 그 7월, 8월에 이제 관심 주든지 몇 개 좀 봐주신다 그랬잖아요. 준비하셨죠, 오늘요? 너무 제가 툭 들이댔나? 그 전에요.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더 밀고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는 그 실적이 호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적, 뭐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보다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여기서 한 단계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저는 가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정부의 경제팀이 들어와서 네.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네. 펼친다고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가서 금리 인하라든지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면 네. 유동성 흐름에 의해서 낙폭 과대주들이 대형주 낙폭 과대주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서 지수는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근본적으로 아직은 시장이 어떤 그 지난번 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8월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경제팀이라고 했나요? 저기 누구야? 최경환. 네. 그분이 해갖고 쭉 하고 하면 8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낙폭과대주 하면 낙폭과대주의 코스피의 큰 주식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소재주가 반등했지만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철강주도 있을 것이고요. 조선주 이런 것들. 예. 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예,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올라오면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실적 때문에 많이 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낙폭이 지나치 깊었던 종목들은 이제 낙폭 깊은 데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적을 떠나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어느 실적 시즌에 아주 가장 변곡적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지나면 실적도 거의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3, 4분기에 더 이상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네. 낙폭과대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업이나 소재 그런 쪽에 하나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로 오늘은 약간 좀 소강 상태지만 최근 들어서 누가 뭐라도 가장 셌던 건 딱 이거잖아요. 증권. 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은행 이런 쪽이 실제로 보면. 예. 이미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쪽은. 언제 또 이렇게 미리 혼자. 제가 매주 토요일 공개 방송하기 때문에요. 예. 한 3주 전에 증권주는 이미 구조조정이 다 끝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대우증권이나 이런 종목 보면 실적이 호전되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다 해주셨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아무나 듣는 공개 방송이요? 네. 서비스 해야죠, 그 정도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증권주 이거 3주 전에 했으면 수익이 또 어느 정도 꽤 났잖아요. 네. 이게 워낙 증권주의 속성이 급하게 쑥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증권주 말고 요즘 또 앞으로 그럼 한 7월 말, 그래서 8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해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미리 좀 맛배기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 바닥이거든요. 네. 저는 항시 주식이 바닥권에 들어와서 거래량 바닥이면 저는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 예를 들어서 50만 점만 나와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17, 18만 원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뭐 실적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실적은 나쁜 거 알고 있고 3, 4분기 뭐 좋아질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낙폭과대주 그러면서 낙폭과대 중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볼 때 십장 일본이 계속적으로 여러 번 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은 조만간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동안에 전문가님 하셨던 거랑 약간 많이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종목군이요. 왜냐면 오늘 수업 빠진 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다음 얘기할 질문이지만은 코스닥은 쏙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주라는 것들. 오늘 잘 나가고 있던 중소형주. 잘 나가고 있던 중소형주는 오늘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부침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된다. 전문가님 같이 정말 프로가 보기에도 이게 수익 나기가 만만치 않은 구간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도 뭐 어떤 큰 손이 움직이다 보다는 기관들이 움직였던 코스닥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안 빠졌는데 그래서 저희다가 기관들이 가장 움직이기 편한 리움 구청 같은 거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가장 매매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더 이상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쿠쿠전자에 AB 상장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때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도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여기서는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가기는 좀 어렵고 네. 옆으로 행보 내지는 조정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세적으로 갔던 종목들 네. 오늘 보게 되면 상당수 종목들이 추가 상승하기에 좀 힘들어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이제는 그동안에 완전히 소외됐던 거 네네. 낙폭 과대 종목 이런 쪽을 네.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점은. 그럼 어찌 보면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면 지금 큰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만 관리만 좀 하면 네. 예전보다 좀 편할 수 있는 종목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편하다. 예, 종목 선택하기 좀 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와 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보면 3월달에 지금 7,500원짜리가 지금 더블 이상 와 있거든요. 이거 뭐야? 리엄쿠첸. 아, 네. 그런 것도 더블 이상 와 있고 네. 제가 매매했던 이 개별주 라인 중에서 뭐 화승인들 같은 거. 네. 이런 쪽의 종목들도 오늘 매매를 제가 해보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1,300원에 샀는데 네. 어제까지 해서 차익실현 매도를 다 했건 한 20% 정도. 네네.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에 투자자들이 생각이 못했던 낙폭 과대, 바닥바닥 다 기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지수가 좀 빠져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이 움직일 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거래량이 수반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찾아서 새롭게 공략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다. 전문가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오늘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제 지금 저 화승인들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화승인들. 예, 화승인들은 이제 제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전 이제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제 감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군의 이제 낙폭과대 좀 편한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일부 이제 약간의 이제 저런 게 다 좋은 회사인데 어찌됐건 간에 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만약 대형주군을 돌리면 저런 것들도 조정이 보면 나름 조정이 좀 일정 수준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세력들이 있는 종목들은 조정폭이 좀 적지만은 이미 이제 차익실현 매도가 다 끝나고 손이 빠진 종목들은 조정폭이 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추세적으로 갔던 종목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하게 게임은 안 끝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런 쪽의 종목들은 맨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거래량이 무려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42만 주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상한가 들어오면서 1,400만 주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너졌었을 때 보게 되면 거의 물량을 가져갔거든요. 큰 손들이. 자, 그리고 나면 주가는 좀 흔들리지만 결국 이네들이 그 움직였던 가격대 그 이상은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거래량상으로 봤을 때 어제 제가 매매하는 걸 하면서 차익실현 매도를 했지만은 게임은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차익실현 매도가 나오지만은 큰 손들은 매매는 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나쁠 때 이런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들 물량이 나오면서 살살 흘러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한 5일 이평선 부근까지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러면서 마지막 불꽃 장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의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추세적으로 쭉 왔던 종목들은 내가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들이 낙폭 과대주, 대형주를 움직이게 되면 근데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에 기관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추세주가 갔기 때문에 그런 쪽은 기관들이 손 빼면 조정을 기울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는 얘기들이죠.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전문가님 중요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요.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주셨잖아요. 물론 시장관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형주의 낙폭과대주나 유동성에 그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외국인이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일단 배경으로 전제를 조금 까셨지만 그거에 됐을 경우에 어떤 기관이건 이런 큰손이건 간에 일단 하면 어느 정도 조정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잘 좀 판단하셔갖고요.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아니더라도 한두 달이건 간에 그런 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그럼 그 공개방 내일도 토요일이 요번 주 토요일이요. 이틀 또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장중 공개 방송 이번 달 안 하시고요. 장중 공개 방송을 이번 달 않고요. 매주 토요일 주말 공개 방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약속대로요.
특정 종목, 또 관심주로 딱 추천은 아니지만, 야, 요것 좀 봐두고 있다 하는 것 좀 맛보기로 한 2개만 주세요.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화승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이 안 끝났다. 반드시 한 번 파동이 더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바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기술적으로. 조정 이후에 반드시 더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75원의 고점을 찍었지만은 조정이 1400원까지 들어올지 뭐 1450원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조정이 한번 분명히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눌림목 나왔을 때 잘 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모나미 같은 종목들도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모나미 같은 종목들도. 그래서 이 모나미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 크게 2번 나와 있거든요. 네네. 크게 2번 나와 있는데 오늘 이틀째 조정받는데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특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봐야 된다. 거래량 없이 주가는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은 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왜? 선수들이 물량을 갖고 들어왔고 쉽게 말해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수들 전략에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상으로 봤을 때 끝나지 않은 종목들, 모나미라든지 화승인들을 눌림목 공략을 잘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달에 또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두 번째 코너가 되겠네요.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카카오 뱅크 월렛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들이 속속 참여한다면서요. 14개 은행이 지금 참여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14개면 대한민국 은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50만 원에 대한 충전 한도, 하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0만 원에 대한 이체 한도를 이제 설정을 한다고 하니까, 크게 이제 대규모 금액 결제에 대한 쪽은 아니지만, 소액 결제에 대한 시장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은행 간 수수료, 이체 수수료 얼마입니까? 제일 싼 게. 아예 면제되거나, 아니면 얼마죠? 수수료 붙게 되면? 이체 수수료? 500원 붙습니다. 500원? 근데 카카오 뱅크 월렛의 이체 수수료는 100원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원? 예, 100원을 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결제하는 돈이 10만 원 돈을 넘기는 쉽지 않죠. 그죠? 없지. 웬만한 사람은 없지. 난 없어.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녁을 먹더라도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면 그게 쉽진 않은데 이 수수료가 이 결제 수수료를 기존 결제 시스템의 절반 정도만 받겠다라고 카카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긴 내 말은 근데 아는데 뭐로 결제를 해? 카카오톡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앱 카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번호가 바코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 번호를 갖다 불러주거나 아니면은 바코드를 딱 해서 바코드 결제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는 카드를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가게 주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소액 결제에 대한 쪽 10만 원 이상 결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카드 결제를 받겠지만 만약에 가맹점 수수료가 훨씬 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면 카드 수수료 3% 가까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3% 안 내고 만약에 1.5% 낼 수 있다라면 저 같으면 카카오 결제를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할 이유 없지. 돈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가맹점을 오히려 신청을 해서라도 카카오 결제를 받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는 보게 되면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낮춰서 저변을 확산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서. 그거는 딱 그거네 보니까. 예. 그게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데빗이네. 내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내 잔고가 카카오 잔고로 들어갔다가 체크카드 같은 거죠. 그 체크카드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이게 잘 활성화되게 된다라면 과거 이제 MB가 각께서 추진하셨던 누구야? MB가 추진했던 온라인 은행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온라인 은행.
키움증권도 원래 추진을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반려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도 이제 그 추진을 했었는데 온라인 은행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온라인 은행이라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었죠. 야, 누가 은행을 갖다 돈을 갖다가 그렇지. 그렇게 하냐 했는데 지금 은행 자주 가시나요? 거의 갈 일 없죠. 갈 일 없지. 그죠? 갈 일 없죠. 통장도 없어. 네, 통장도 없으신 경우도 있죠. 심지어. 심지어 없어. 통장 자체도 없는 것도 있죠. 없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지금 보게 되면 없앤 거보다 잃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뭐 KB 다이렉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통장 없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맞아, 나 그거 있어. 그죠? KB 다이렉트 있으시잖아요. KD. KDB, 예, KD, 그 산업은행, KD 다이렉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KDB 다이렉트죠. 근데 이런 쪽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고, 산업 재편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키움증권이 온라인 증권사로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야, 저거 되겠니? 라고 했는데, 키움증권이 당당하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삼성증권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삼성증권 해주는 게 뭐 있어? 뱅크월렛 카카오의 파괴력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다음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도 이런 이제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스하는 게보다는 네이버도 하면 되잖아. 라인도 하면 되잖아. 라인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뱅크 카카오가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 라인은 국내 베이스가 약하잖아요. 카카오는 국내 카카오톡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도 다 있죠. 애들은 다 카카오톡 하죠. 그냥 우리는 아주 업무상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플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빨리 마카오톡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플과 카카오톡이 합쳐진 마카오톡을 원하지만 어쨌든 간에 카카오는 라인은 안 깔아도 카카오는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카오가 난 솔직히 영업이 된다는 자기 얘기죠. 말에 관심이 없어 지금. 왜요? 앞서 김정우 님이 말씀하신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뭐요?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선 대우조. 네네.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딱 쳐봤어. 관심하면 저 밑에 있어갖고 안 보이는 건데 자기 말 안 좋아하네 하면 쳐봤거든요. 그게 오르네. 그게 뭔데요? 근거 없어. 디스하지 마. 삼성전기네.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주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오를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아, 삼성전기도 저 위쪽에 한번 올려놔야겠네. 삼성생명 요 원자리에 형제다 하면서 올려놔야겠어. 삼성전기 흥미로운데? 말이 죄송한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관심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아니, 뭐 카카오톡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이 지금 거의 14만 원대 육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3만 3천 원인데, 14만 원 넘어가면 조금 힘들더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하나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지난달에요, 화장품의 그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 작년까지인가 해갖고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린다 해봤자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쵸. 수입이 많았던 나라가 있는데,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해, 수출이 더 많아지는 국가가 된 거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의 수입이 워낙 많았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제가 2월 달인가 처음에 아모레퍼시픽을 이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 법인 있잖아요. 해외 법인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그때 제가 했던 주식 경험 뭔지 아시죠? 뭐예요? 흑자 전환만은 재료 없다. 그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항상 제가 주식을 누구한테 얘기할 때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이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입. 우리나라 화장품에도 전체적으로 수출입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이제 딴 걸 다 제외하고 나서 흑자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분명히 되는 사람이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해서요.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라는 얘기를 해갖고요. 제 오늘 자료는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2분의 1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그 비율은 틀릴 수 있는데요.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리고 참 그 전에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거고요.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 인구 1억 명을 넘어선 중국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여자 7명 중에 1명만 화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기자가 경향신문에 쓴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화장 인구 1억 명을 넘어선 중국 시장은 연 10% 내외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30%대의 높은
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인더스트리가 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흑자 전환은 말한 재료 없다. 제가 작년에 여기 이 방송 안 했지만 제가 이성원 대표랑 얘기하면서 어디 가나 얘기한 거가 흑자 전환만한 재료 없다의 대표적인 거가 원익 IPS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원익 IPS는 언젠가 또 적자 들어갈 찬스가 또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꺾이고 그러면 증설 안 하면 이게 6주인가 5분기 연속으로 적자 났던 회사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하면서 일어서는 건데 그거고요. 또 하나가 얘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 들면 삼성 SDI의 저기 뭐야 저 분야 있잖아요. 그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가 2016년 흑자 전환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삼성 SDI 사장이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박 대표라면.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는요. 흑자 전환은 뭔가 있으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흑자 전환하는 거 있을 때 한 6개월 전부터 매매를 하시면 돈을 좀 버는 찬스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아무런 제가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흑자 전환은 우리 시청자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그 화장품을 이렇게 보니까 와이프 쓰는 거 보니까 소라수 윤조 에센스가 90ml짜리랑 랑콤 7일간의 기적 제니피크 에센스인가? 그건 30ml거든요. 근데 30ml짜리가 더 비싸요. 90ml짜리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해외 그 브랜드에 대한 쪽이 용량은 작아도 매출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 가격 자체가 3배, 4배니까. 그래서 설화수 같은 경우도 싸진 않잖아요. 일반 그런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고가 브랜드에 속하는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외국계 브랜드에 비하면 여전히 외국계 브랜드의 매출은 훨씬 더 세다. 근데 그거를 넘어섰다는 거니까 양이 질을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QA 효과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제 의류 쪽으로 확산될 것으로 지금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고, 네. 예, 의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뭐 MK 트렌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MK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이제 그 유아용품 쪽으로 서서히 확산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최근에 아가방하고 보령메디앙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 매장을 가보게 되면 아가방 매장에 중국인들 잘 안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세점에 중국인 그 아기용품 코너에 중국인들 옵니까? 거의 안 오죠. 면세점에는요 아가용품이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네. 국내 매장에도 거의 중국인들 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가용품 쪽으로 분명히 되기는 될 겁니다. 인터파크 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역시 아가용품이 일단 라인업으로 일단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G마켓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화장품 라인업보다도 의류 라인업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화장품에 의해서 의류 쪽이 그 다음 지금 한류에 대한 타겟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타오바오닷컴도 잠깐 한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연예인들 보게 되면 역시 중국에서도 GD형? 아니 GD가 아니라 그 소녀시대입니다. 가장 핫한 그 지금 연예인이 그 소녀시대인데 지금 화면을 이렇게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오늘은 안 나왔나요? 지금 오늘 지금 나오지 않는데 어떤 스타일로 옷을 파냐면은 태연 서연 스타일. 지금 여기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태연 서연이거든요. 소녀시대 태연 서연이고요. 그 다음 이제 딱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되면 또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스카 크리스탈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제시카 크리스탈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녀시대와 관련된 자매? 예, 그런 이제 옷에 대한 그 스타일링을 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의류 쪽이 다음번 한류 타자가 좀 될 수 있을 난 제시카 별론데. 그건 형님 생각이신 거고. 형님 생각이신 거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가. 제시카인들 어떠하리, 크리스탈인들 어떠하리. 예,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얽혀 지금 그 한류에 대한 제2의 상품이 의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졸린데? 뭐 이제 귀에 쏙쏙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뒷사람이 아니라요. 네.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잘 빠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단 부피가 작게 됩니다. 그렇죠. 네. 부피가 작으니까 면세점은 세계 어디나 화장품이나 향수 이런 거, 선글라스 이런 게 팔리는 건데요. 옷은 일단 부피가 좀 차지해요. 싸구려 옷이 아니면 박스가 네네. 커집니다. 지금요. 비싼 옷은요. 그게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화장품이 다양한 것들이 중국에 없어요. 다양한 뭐 미리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면세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지 매장을 깔고 있는 애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주문해서 이제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인터파크, G마켓, 타오바오닷컴, 알리바바닷컴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바로 직수출하는 그런 의류 쪽이 제2의 한류가 되지 않을까? 카피가 워낙 많아갖고 되려나? 카피가 쉽게 돼서? 옷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옷이라는 게 마찬가지인데요. 백화점 옷하고 또 이렇게 그 동대문에서 가서 보게 되면 겉은 같아요. 근데 보게 되면 또 안에 확실히 입어보면 틀려요. 근데 그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벌써 확인했잖아요. 올해 1분기에 중국에서 제일 수입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소고기. 네. 우리가 제가 볼 때 키움 방송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말했던 이건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래? 소고기 수입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우리 전전님이 말씀해 주셔서 뿌린 걷다가 반만 얹었을 뿐이잖아요. 네. 사료 회사 주가 난리 났잖아요. 어찌됐건. 네. 저는 이제 관심이 없지만 소고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였어요? 의류였어요. 의류. 알잖아요. 기억나잖아요. 네. 그 의류가 많이 수입한다는 건 그만큼 고급 의류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건 G마켓이나 어디건 간에 막 들어가면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카피하더라도 하루 이틀 먼저 만드는 장땡이잖아요. 옷이란 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아서. 네. 마지막 코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있죠. 어저께 했는데 또 제가 이겼는데요.